안녕하십니까. 취준생과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 오늘은 퇴직 없는 평생 직장, 나도 세무사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취준생과 재취업 준비생을 의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국제동호회 자원봉사단 또 세무TV 주관으로 저는 국제동호회 수석부단장과 세무민 총명 대표 세무사를 맡고 있는 황선희 세무사입니다. 오늘 동영상 촬영, 편집 모두가 세무TV에서 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는 세무TV와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첫 번째는 인생 100세 시대, 희망과 비전이 있는 안성맞춤 퇴직 없는 평생 직업은, 이렇게 또 두 번째는 100세 시대 세무사원이 하는 일, 100세 시대 필요한 직업 중 세무사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는 동영상도 교재도 국세청 보도자료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국제동호회 홈페이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규 채용을 많이 기업들이 해줘야 되는데, 특히 오늘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사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정대 세액공제 혜택, 3개월 일 경험 또는 청년대일 채용보험제 등 이런 혜택을 받아가면서 우리 새로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취업은 이렇게, 우리가 세무사무원으로 취업을 하려면은 어디 취업하면 되는가? 우선 먼저 세무사무원이 지금 현재 500명을 구인 중에 있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여섯 번째 세무사무실 3D 업종이 아니다. 우리 30년 베테랑 여자 사무장의 인터뷰 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나도 할 수 있다. 세무사무원 양성과정, 수료한 지 2년 만에 70개 업체를 관리를 하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무사무원 3대 업종이 아닌 이유, 국세청 홈택스 활용 업무 처리 방법, 또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분기할 때 기존과 분류가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은 나도 세무사무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도록 이런 초보자도 또 민원 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법이나 회계는 외우지 말라. 이해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방법에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격리코리아 3개월 무료 이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죠. 첫째, 건강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돈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인생 100세 시대 희망과 비전이 있는 안성맞춤 퇴직 없는 평생 직업,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세무사의 주관 전산회계 자격시험과 공인회계사 주관 AT시험 합격을 하고도 취업을 망설이는 분들과, 전국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한 60여 개가 있습니다. 서울에 22개, 세무원 사무원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도 세무사무소에 취업을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동영상 강좌를 듣고 용기를 내서 세무사무실에 또 취업하라 말씀을 드리는 강의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4월 20일 날 종로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 제가 세무사무원이 하는 일 시작을 그날 첫날 강의하는 날 16명이 강의를 수료하기 위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을 오늘은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세무사무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강의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
정년 없는 평생 직장, 직업은 뭘까? 인생에는 이렇게 세 번의 정년이 있다고 합니다. 고용의 정년, 일의 정년, 인생의 정년. 자, 60대 대부분 고용 정년을 맞게 되는데, 고용 후 재취업을 할 건가? 아니면은 20대, 30대 평생 직업을 선택할 건가?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거를 선택하겠죠. 제 강의를 듣고 나면은, 세무사무원에 대해서 평생 직장을 갖게 되겠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이죠. 근로소득은 4억 정기예금 이자와 같더라. 100만원을 이자로 받으려면은 정기예금은 8억을 예금해야 된다. 그래서 월 소득 100만원만 있어도 8억의 정기예금 가치가 있다. 유명대학교 교수가 퇴직 후에 회사 택시 3년 무삭으로 개인 택시를 지금 하고 있다는 분도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바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 꿈이 아닌 현실, 이건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자료를 어디서 받은 건데 100세 세대까지 살 수 있는 그 현실은 71년생은 47.4%가 남자는, 여자는 48.9%가 이렇게 100세까지 살더라. 그래서 58년생은 남자 43%, 여자는 48%가 100세까지 간다는 그런 연구 보고서도 있었다는 거. 100세까지 사는 것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고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평생 직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상 100세 시대 우리 세무사원이 하는 일이 뭘까요? 세무사원이 하는 일, 기업의 기장 업무를 하고 소득세, 법인세 이런 또 4대 보험 신고 업무를 이제 맡아서 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듣고 나면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 이제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제가 3년 전에 3년 동안 이렇게 세무양성 과정을 직접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번에는 4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이렇게 국비지원호 교육을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회계원리 원가, 전산 세무 2급, 1급 자격 취득을까지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많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세무사무소에서 2년차 근무 경력 수준으로 현장 실무 위주 교육을 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가세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4대 보험의 신고에 업무에 필요한 회계 프롬도 현장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이게 현장 위주라는 말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배화여대학교 세무학과나 또 대동세무학 고등학교 이런 데서 현장 위주라는 건 뭡니까? 다시 취업을 해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위주. 그래서 2년차 이상 근무 영역을 가리킨 후에 우리가 그 초점을 두고 교육을 해야 된다. 전산 2급이나 전산 1급 자격 취득 위주의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전국에는 한 60여 개가, 또 서울에는 22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에 직접 이런 것 자격 취득 목적보다는 현장 실무 위주, 바로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의 목표를 두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오늘 강의만 듣고 나서도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제 강의만 듣고 나서도 또 오늘 오늘 현재 세무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또 세무사들도 이 교육을 듣고 앞으로 방향을 이런 식으로 직원의 교육을 한다면은, 또 일을 한다면은 일하는데 크게 문제는 이렇게 소홀함이 없이 잘 일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무사무소는 또 장점 중에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영유아, 초중고, 고등 학생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학교를 등하교시킬 수 있고 돌봄할 수 있고 가사를 보면서 일도 병행할 수 있다. 또 3년차 2,000에서 300만 원,
물론 세무사 사무보다 다소 차이는 있는데 운전차는 이렇게 3천에서 5천만 원의 연봉도 받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신규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국가에서 요즘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고용 창출 차원인데,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취업시킨 기업 세액공제만 해도, 고용정제 세액공제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등에는 60세 이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차가 들어가는데, 장애인 청년 소득권 1,100만 원, 이게 중소기업은 3년간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 소득권이 아닌데, 소득권은 1,100만 원이죠, 장애인들. 그 기타. 요 말고 29세 이하가 아닌 30세에서 59세까지라고 할까요? 이 정도는 700만 원을 받고 있다. 소득권을 예를 든다라면은 나머지 하고, 또 경력 단절 연성 이렇게 해서 인건비 30%를 지원해주고 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동종업종. 은행에서 은행에 다니는 분들은 뭐 보험회사도 갈 때 혜택을 준다는 건데, 조금은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은행에 다니는 분들이 취업을 했다, 퇴직을 했다. 그럼 경력 단절, 결혼, 임시, 출산, 육아,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사유로 퇴직했을 때 조건을 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 다니다가 뭐 출산 때문에 또는 결혼 때문에 경력이 단절됐다, 새로 취업한다라면은 동종이 이걸 빼고 전제업종으로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 근무했던 분들이 세무사무도 또 일반 기업들도 취업할 수 있다라면은 이런 것이 좀 확대해서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도 이렇게 2년간 50%, 100% 이렇게 지원 75%를 지원해주고 있다.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종로여성 개발센터,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다. 우리가 그 국세동호회 홈페이지를 갑자기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그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동호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MOU를 여성개발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여기 고용 서비스라는 게 있고, 여기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그걸 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걸 보면은 지원 조건이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지원 대상의 신청은 이게 예산이 조기에 마감될 때는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급하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또 고용 서비스 보면은 일금융 프로그램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그 5인 이상, 1인 이상,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인 경우 5인 이상만 해당이 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지식산업에 지식서비스 산업에 우리 세무사들이 포함되고 있어요. 세무사무실이 5인 미만이라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은 모두가 받을 수 있다. 아까 것도 그렇고 좀 전에 설명한 것도 그렇고, 이건 월 19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거예요. 월 3개월 지원하는데, 일 경험이기 때문에 굳이 3개월 후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을 안 해도 문제는 없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일경험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해서 직원의 능력도 보면서 3개월 동안 좀 채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채용한 후에 이제 정규 직원으로 일 잘하고 있으면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있겠죠. 또 내일 채용 공개, 이것도 보면 상당히 정말 획기적입니다. 이거는 34세 이하까지 하는 건데, 34세 이하까지 하고 있고, 이럴 때는 그 군대 경력을 빼고 계산합니다. 군대 경력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금액, 이런 것들은 뭐 청년 인형 이런 거 또 활용을 하는 거죠. 이런 걸 활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고용중대 세액공제, 또 내일채용 공제, 일거용 프로그램, 이렇게 80만 원씩 지급하는 것들 다 이걸 활용한다라면은, 1년에 초봉 2천만 원, 2,500을 그 급여를 준다 하더라도 부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채용하시는 세무사들 입장에서는. 많이, 신규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데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세무사의 홈페이지 500명 구인 중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서울만 486명을 여기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구인 게시판, 세무사의 한국 들어가서 구인 게시판을 보게 되면은 서울만 480명. 그래서 종로하고 제가 강남을 이렇게 들어가서 봤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는 이제 종로 거죠. 여기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신입이라는 것은 뭐 무관하죠. 경력 무관하게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데 취업하실 분들은 또 가서 취업이 가능하다. 강남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강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 오늘 제 강의는 모든 자료를 또 올려드리고 있어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교재도 같이 올렸기 때문에 강의 교재를 먼저 프린트해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 프린트물을 같이 보시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국세동의 홈페이지에다가 많은 것을 올려놓고 있는데, 여기는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이 자원봉사단 메뉴에 자료들을 다 올리고 있다. 그래서 세무TV 뭐 이렇게 MOU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서 바로 국세청 홈택스도 갈 수 있게 해서 저는 이렇게 또 권장을 해드립니다. 즐겨찾기 PC에다가 사단법인 국세동의를 제일 위에 올려놓고, 그러면은 뭐랄까요, 한꺼번에 즐겨찾기가 돼서 많은 거 없이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서 뭐 언론사도 매일경제 이렇게 갈 수 있게 이런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원봉사단 절세특강, 연금소득자, 이게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 4월 28일입니다. 연금공단에서 공무원 연금공단의 요청으로 일단은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볼 수가 있고, 요 강의도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해서 다른 분들도 이 강의가 좀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국세동호회에서 바로 들어가서 요것만 클릭하면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간 후에 갈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다 뭐 주변권 세무사의 주택임대 모든 것 이런 것들도 국세동호회 홈페이지 절세특강 자원봉사단에서 바로 볼 수 있게 했다. 여기 보면 또 교재, 이 교재도 다 올려놓고 있고 해서 교재도 보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했고, 발간도서를 보면은 오늘 강의한 거 또 있고, 알기 쉬운 세원교실, 이 책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었는데 발간도서도 세목별로 우리나라에 아주 잘 하고 있는 양조세, 안순환, 고경이, 배택현, 신방수, 지명군 세무사들이 책을 만들어서 이거는 PDF 파일을 올려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이 자료를 다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국세청 소식에는 이렇게 공문들을 또 다 올려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하면서 다 필요한 것들을 지금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시고. 자, 그러면은 세무사무실 3대 업종이 아니에요. 30년 베테랑의 인터뷰 기사인데 이게 상당히 좀 오래된 건데도 제가 강의 교재로 이렇게 넣었는데, 그 이유가 전표와 세운기한서 입력이 이제 거의 없어졌고,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재택근무는 물론 해외여행 중에도 업무가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숲을 보고 아이를 하나 낳는 마음으로 3대 업종이 아니다. 이분 여고 졸업하고 이렇게 세무사무실에 근무하겠는데 연봉이 5,500. 이게 상당히 오래된 자료니까 지금 더 많이 받고 있겠죠. 활용.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제가 2016년 9월 달에
종로여성개발처에서 강의를 한 수료생인데 제가 이제 채용을 했어요. 2년 만에 이만한 일들을 하더라. 저는 이렇게 지금도 우리 직원들한테는 오피텔을 분양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뭐 주택으로 면세 전용하겠다. 직원 보고 이렇게 써라. 일단 답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추가해서 보완해서 하고 있어서 직원들한테는 항시 기본적으로 경력이 없더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가르치고 있다. 참고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70개 업체를 관리한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거 국세청 소식, 자 한번 국세동호회 홈페이지에 가서 국세청 발간 책자를 보면은 세금절약과에도 완태 3가 있는데 이건 2021년께 현재 올라가 있고 올해도 이제 올리면은 발간 책자 여기서 바로 볼 수 있게 하는데 이 책들이 상당히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올렸냐면은 우리가 전화해서 이제 우리 고객들이 전화가 오죠. 매출 수익 연수를 불신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왔을 때, 매입을 했을 때. 요새는 뭐 전자로하니까 거의 종이가 없어서 분실을 뭐 이런 거 거의가 없는데 제가 이걸 올려놓은 거는 이 책에서 가서 보고 이 책에 모든 게 거의 다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타이핑을 새로 칠 게 아니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메시지나 그대로 붙여넣기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한다라면은 받는 분이 바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아주 이해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응대 요령을 하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세무사무원이 결코 3대 업종이 아닌 이유 국세청 홈택스 업무 처리가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은 3대 업종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걸 활용하면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 일을 많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 납세 관리에 들어가면은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다. 그 이제 특별히 예를 들면은 민원 증명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사업자 등록 증명을 했더니만 이렇게 이제 증명이 나왔죠. 우리 사무실 건데. 사업자 등록 증명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처 고객들이 사업자 등록 증명 좀 발급받아 달라 하면은 홈택스를 이용해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 정정, 그죠? 신청, 또 휴폐업 신고, 이런 것도 홈택스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간단한 거, 좀 복잡한 거는 세무서에서 뭐 현지 확인도 아직도 하고 있고, 세무서에 가서 또 설명도 하겠지만, 간단한 간이화되자 정도의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를 이용해서 정정신고를 한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정정신고를 한 건데, 이렇게 또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가지 않고서도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출력이 돼서 출력받은 거를 이제 고객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좀 손쉽게 하고 있다.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은 참 편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세무대리 메뉴에서 또 이렇게 부가세 일정 고지세 여기 이제 세무대리 관리에서 이렇게 조회가 되는 겁니다. 하면은 예정고지세 이번에 4월 25일 날 우리가 부가세 예정고지 일반 사업자들한테 보내줬죠. 국세청에서. 그걸 한번 조회를 했어요.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조회를 하니까 사업자 등본을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의 부가세는 127만 원이 나오더라. 127만 원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고객한테 안내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4월 7일 날 이렇게 나오니까 25일 날 세금을 미리 준비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사장님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은 국세동의 홈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죠. 국세청 소식에 제가 많은 것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런 공문을 올려놨다. 그 얘기입니다. 국세청 예정고지 이런 공문을 보도를 합니다. 4월 7일 날 보도한 거를 예정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하고 아주 장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뿐이 아니라 모든 신고를 다 하고 있어요. 법인세 신고 안내는 3월달에 했고, 하게 있는 공문들만 여러분들이 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 때, 부가세 때 이렇게 항시 국세청에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찾는 방법은 국세동의 국세청 소식에서 다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쭉 읽고 나면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예정 고시 세액이 30만원에서 기준금액이 50만원 인상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 옛날에는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던 분들이 인상됐기 때문에 안 나왔죠. 그러면 안 나온 분들은 따로 이런 또 멘트를 보내주는 거죠. 또 이번에는 그 4월 20일까지 이렇게 하면은 조기 환급, 이거를 뭐, 시설 투자, 수출 4월 29일까지 앞당겨서 지급하겠다. 이런 것도 이런 공문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공문 보고 4월 20일까지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빨리 신고를 해야 다른 분들은 5월 10일보다 11일이 앞당겨서 환급을 받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라면은 4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환급을 5월 10일서 다른 분보다 11일 늦게 받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이런 공문들은 항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일을 하면은, 경력자라고 꼭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죠. 그죠? 1년차 아닌 분들도 2년차 수준 가지고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거다. 또 이렇게 예정고지 제2세정지원 안내해서 모바일 이런 걸 보내고 있어요. 국세청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온 공문을 보면은 꼭 전화를 합니다. 이게 뭐냐고. 그 전에 여러분들을 또 안내를 해주는 거죠. 또 기한연장도 어렵지 않아요. 기한연장 신청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세무부인 정명에 지난번 여성개발센터 강의한 교재를 상당히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쉽게 가서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거, 오늘 강의한 것들도 많이 자료를 올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라는 얘기고, 여기에 그 자료에 있는 것들을 다운받는 거기에 있는 것들을 쭉 설명드리는 거예요. 초보자도 쉽게 계정과목이라는 것은 차변, 대본, 차변은 어느 계정으로 보낼 거냐, 또 대변은 어느 계정으로 보낼 거나, 이거를 공부하는 건데, 계정과목 분류가 어렵죠. 쉽지는 않은데, 이것만 보면 쉽게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도 좀 실무적인 얘기지만 조금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금과 공과, 임차료, 이런 계정 과목 이름이에요. 출장비는 여비교통비로 들어간다.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은 어떤 때는 세금과 공과로 이렇게 처리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건강보험 공단에 낸 거니까, 회사 부담금이니까, 이게 세금과 공과에 들어간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공유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항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어서 이 표만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계정과목 분류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처음에 했을 때 이거 처음에 해놔야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하는데 쭉 한번 내용은 자료를 다운받아 보시기로 하고, 그 개인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신고를 꼭 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복식 기장 의무 이상인데 나중에 하려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하고, 기업카드,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기업카드를 등록해야,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 매입 자료를 다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현금 영수증 사업자, 현금을 발행하는 음식점, 소매업자들은 가맹을 세무서에 또 등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하고 있다. 우리가 그 간이관세자로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는 그 배제 기준에 들어가면은 간이관세 신청이 안 됩니다. 국세청 고시 아까 본 데에다가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사업자 등록할 적에도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은 꼭 이 표를 작성하는데
노란색 칸만 입력하면 돼요. 우리가 2020년 거를 보면은 이 음식점은 거의 매출액이 비슷비슷하거든요. 또 예전 고지세액도 비슷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3억 8천, 3억 4천, 그죠?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도 비슷비슷하다. 하니까 부가가치율이 비슷비슷하게 한다.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은 매출 매입에서 매출로 나눈 건데 고정자산은 빼고 계산한다. 신장률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비슷비슷한 가지 않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입 자료를 많이 받았다든지 또 매출을 신용카드 매출을 착각해서 잘못 입력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표만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은 아주 업무에 많은 도움이 돼요. 옛날 자료도 여러분들이 매출을 찾는데 2020년 매출을 찾고 있어 연가 합계를 찾을 때 프로그램 가서 찾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걸 연도별로 2021년 쭉 계속해서 엑셀의 장점을 이용해 가지고 몇 년치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한다. 여기서 2020년, 2021년 7억 4,600 이걸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5월달 소득세 매출액이 또 얼마 이상은 성시 신고를 해야죠. 1월달 부가세만 끝나고 나면은 이 표 하나 가지고 미리미리 소득세도 준비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자료는, 엑셀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데서 다운받으면은 바로 직접, 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 좀 하고,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는 좀 매입세금에서 합계표, 매입처율 합계표를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모계획이 저는 500만 원 이상은 꼭 체크를 해보라고 그래요. 뭘 사왔는지. 어떤 경우는 1,000만 원 매입에 전자를 끊을 적에 상대방이 잘못해서 1,000만 원짜리가 1억으로 이렇게 잘못 발행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금액을 체크하고 그래서 사장이나 경리들한테 회사에서 물어서 그것만 정리해 놓으면은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이 넘어가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것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는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 회원가입을 해요. 세무대리에서 또 저희는 상담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또 본인이 직접 해서 이렇게 세무상담 해봐요. 소득세는 어쩌고 부가세는 뭐가 좀 궁금하고 이런 거를 해보면은 직접 조회를 해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국세청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자주 묻는 것들을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매입세계에 대해서 한번 자주 묻는 걸 좀 보니까 좋은 자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는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뭐 승용차 구입 이런 것들은 어떻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직원 회식비 10대 관련 매입세액 당연히 공제된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 본인 식대는 왜 안 된다. 이런 설명을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들어가 보고 또 이해 위주로 공부하고 이거는 하여튼 노트 정리 이거는 지난번 여성개발센터에서 강의한 그 자료들 그대로 다 보니까 좀 했는데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좀 중요하고 이거는 이거는 게 좋겠다는 것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겠죠. 회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 경력자 많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메뉴에 가면은 빨리 뭘 찾을 수 있다. 이게 수많은 많은 그 항목들이 있는데 어디 가서 빨리 찾느냐.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하다 보니까 경력자가 오래될수록 이걸 빨리 찾아내는 거. 그런 거지. 초보자들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빨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일의 속도가 어느 정도냐. 이것이 더 경력자들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강의 듣는 모든 분들에게는 뭐 경리코리아, 여기 이제 경리코리아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경리코리아 네이버에서 들어가면은 교정 과목인 첫걸음 이렇게 해서 뭐 설명도 돼 있고
소식도 많이 제공되어 있고, 근데 이 경리코리아에서는 또 뭐 하여튼 여기도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3개월 무료를 해주는데, 여기는 제 전화번호를 공유하는데, 저한테 전화할 것도 없고, 메시지로 오늘 이번 강의를 들은 누구다. 아이디, 비번 만들으세요. 비번은 좀 그렇네요. 비번 필요 없고, 아이디만 알려주면 돼요. 아이디하고 성명, 핸번만 알려주면은, 그 3개월 동안 그 회사에다 얘기해가지고, 관리자, 담당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경력코리아를 무료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또 일하다 오늘 강의에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메시지 주세요. 전화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경리코리아 이제 활용방법의 부가세 기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이렇게 설명이 자세하게 돼 있어요. 참 잘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시험도 기왕에 본 분들은 그렇지만 오늘에 이번 올해 시험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4월 10일 날, 6월 4일 날, 또 8월 달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지금 보고자 준비 중에 있는 분들은 전산 2급, 세무 2급하고 전산 1급을 하면은 최소한도 1년차 수준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강의 들은 걸 더 공부를 하면은 1년차 수준은 충분히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에서 또 ACC 시험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경력 3년차가 됐어. 세무회계 시험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세무회계 1급, 세무회계 2급은 상당히 높습니다. 수준이. 높고, 이 정도는 이론 시험인데, 세무사 시험하고 거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수준이 좀 높다. 그래서 결국은 세무사 시험에 도전하는 얘기는 세무사 시험은 우리가 용어를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하기 때문에 3년차까지 됐으면은 이런 용어, 세법 용어, 회계학 용어를 많이 터득한 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하라. 그 얘기를 꼭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제가 강의할 적에 많은 곳에 이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어서 이거는 국세인 광장, 우리 이번에도 제가 5월이나 6월 정도 국세인 광장에 이런 기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세무사무원으로서 공부하고 또 취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 하지만 꼭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과 많은 분들이 평생 직장을 갖는데 세무사무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세무사무원으로 근무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직업 중에 자격사, 전문 자격사, 세무사 시험에도 꼭 전문 자격사, 세무사. 저희 그 사무실에 근무하다가 또는 다른 사무실에 근무하다가 세무사 된 분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꼭 세무사에도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